평생을 한 직장에서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공기업이라는 안정된 일자리는 삶의 든든한 울타리였죠.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월급은 삶의 기반이 되었고 일상은 안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맞닥뜨린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습관도, 직장에서 느끼던 존재감도, 무엇보다 일정하게 들어오던 월급도 모두 사라지니 막막함과 허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저 은퇴 후에도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지냈던 과거의 제가 원망스러웠죠.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은퇴라는 긴 여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경우 그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기업 퇴사 후의 비참한 현실을 경험한 사례들을 통해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재설계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사례 1. 은퇴 후 생활비 부족으로 고통받는 김씨. 김씨는 공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후 58세에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는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첫 12년은 퇴직금을 활용해 평소 하고 싶었던 여행도 다니고 자녀 결혼도 지원하며 여유롭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했습니다. 자녀의 결혼 자금이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의료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예금이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그는 결국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현재는 월급처럼 들어오던 연금마저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저축을 더 해뒀더라면, 은퇴 후에 필요한 고정비를 미리 계산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겁니다. 그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 사례 2. 사회적 고립을 겪는 박씨. 박씨는 퇴직 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은퇴 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정작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가족 간의 갈등이 점점 커졌습니다. 직장에서는 늘 리더 역할을 했던 그는 집에서도 습관적으로 지시를 하곤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자녀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왔고 결국 가족들은 점점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회사에서의 유대는 퇴사와 함께 사라졌고 평소 친하다고 생각했던 동료들조차 각자의 삶에 집중하며 멀어졌습니다. 결국 박 씨는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하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퇴직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회사에만 의지하고 있었는지요. 인간관계도 퇴직 전에 미리 다져놨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3. 사례 3. 재취업에 실패한 이 씨의 이야기. 퇴직 후 재취업을 꿈꾼 이 씨는 오랜 경험과 공기업 출신이라는 이력을 믿고 자신만만하게 구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그의 경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연봉 요구가 높을 것이라 우려의 채용을 꺼렸습니다. 나이도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단순 노무직에라도 지원했지만 평생 사무직에만 익숙했던 그는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버티기 힘들었죠. 이 씨는 공기업 출신이라는 타이틀만 믿고 은퇴 후 스스로를 갈고 닦지 않은 제가 문제였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다른 기술이나 자격증을 준비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좌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은퇴 준비를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은퇴 후 삶은 단순히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은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철저한 재정 계획 세우기.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지원금을 대비해 비상금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2. 지속 가능한 소셜 네트워크 구축하기. 퇴직 후에도 함께할 수 있는 친구나 모임, 취미 활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다양한 세대와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사회적 고립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증 준비하기.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하거나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마무리.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충격과 고통만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철저히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공기업 출신이라고 해서 안정된 은퇴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설계하느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방법들. 퇴직 후 삶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많은 은퇴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특히 공기업처럼 안정된 직장에서 오랜 시간 일한 사람들이 은퇴 후 더 큰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정된 월급과 직장에서의 역할은 우리 삶의 중심축이었고 은퇴 후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격은 미리 준비한다면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마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단순히 돈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적인 준비는 매우 중요하지만 마음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변화는 소속감의 상실입니다. 더 이상 직장에서 역할이 없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줍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은퇴 후의 삶은 나만의 새로운 여정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주어진 역할 대신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 전에 취미를 개발하거나 하고 싶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 공기업 출신 퇴직자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퇴직 후 몇 달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기력해지고 내가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예전에 배우고 싶었던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전시회를 열며 새로운 목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준비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2. 재정 준비. 현실적인 목표 세우기.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재정적 리스크는 지출이 예상보다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자녀 결혼, 의료비, 갑작스러운 사고 등 변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정 준비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퇴 후 예상 지출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 주거비, 식비, 공과금 등과 비정기 지출, 의료비, 여행비 등을 꼼꼼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상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소득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퇴직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퇴직 후 연금만 믿고 살다가 몇 년 만에 예금이 바닥났습니다. 결국 퇴직금 일부를 투자해서 월세 수익을 내는 소규모 부동산을 마련했죠. 지금은 그 월세로 생활비를 보충하며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돈이 안정적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3.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하라.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연금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고 경제활동은 정신적으로도 큰 활력을 줍니다.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보다 나의 경험과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 퇴직자는 요리에 관심이 많아 요리 강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런 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을 모아 소규모로 시작했더니 반응이 좋더군요. 지금은 온라인 강의까지 하며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관심사와 경험을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립과 동시에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건강관리 가장 중요한 투자. 은퇴 후 삶에서 건강은 재산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일도 즐기고 싶은 취미도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며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로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곤 합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중요한 3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꾸준한 운동 습관을 유지하라. 매일 걷기, 요가, 수영과 같은 저강도 운동은 몸에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우울감도 줄여줍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지키라. 은퇴 후에는 과도한 음주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채소와 단백질 중심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인간관계를 재설계하라. 퇴직 후 인간관계는 크게 변화합니다.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관계들은 사라지고 가족과의 관계가 전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이때 가족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은퇴자가 많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통 관심사를 찾는 것입니다. 지역 사회활동, 봉사, 동호회 등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한 퇴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동네 텃밭 모임에 나가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지금은 그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수확한 작물을 나누는 것이 큰 행복이 됐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나를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은퇴는 또 다른 시작.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충격과 어려움만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 이야기한 마음의 준비, 재정 관리, 새로운 소득원, 건강 관리, 인간관계 재설계는 은퇴 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은퇴 후 삶은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